일단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섭다. 네. 진짜 무섭다. 이거 너무 끔찍한데요, 진짜. 무슨 공포 영화 같아. 이게 바다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게 보여요. 아, 사실 뭐 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직장인데 직장을 잃는 게 꿈이죠.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WWF 세계자연기금 홍보대사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가 그린터뷰 시즌 1으로 제가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두 번째 시즌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불이나 폭염이나 생물종들이 이제 멸종하게 되는 위기라든지 아니면 해양 쓰레기 문제라든지 대기 오염 문제라든지 굉장히 환경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들을 줄여볼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하시는 디프다 제주의 대표 변수빈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편인데 함께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이제 디프다 제주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프다는 고래 별자리의 가장 빛나는 별의 이름이에요. 근데 별자리는 원래 가장 빛나는 별이 중심별이 되잖아요. 근데 디프다는 중심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서 빛나는 별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다에서 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고래 별자리가 좋을 것 같고 또 약간 그 자연을 뭔가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이름이 좋네요. 네. 그래서 이름을 지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이 제주도라서 이제 디프다 제주라고 지었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프리다이빙이라고 해녀분들처럼 자기 숨으로 바닷속에 들어가는 다이빙을 하면서 이제 한 5m, 10m 안에 있는 해양 쓰레기를 이제 수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 그냥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분이신데 하다가 네. 그냥 쓰레기네 하고 주워 오신 거예요? 아니면 거의 어쩌다가 그렇죠. 시작하셨어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바다를 자주 갔었는데 이제 바다에서 놀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있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주워서 나왔는데 이렇게 죽기 시작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자주 놀러 가니까 놀러 갈 때마다 쓰레기를 하나 둘 주워 나오자 했던 게 지금 이제 5년, 6년 차가 됐죠. 와, 그러면 이게 약간 그린 다이빙이라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린 다이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쓰레기를 줍고 또 해양 동물이나 이 해양 생물들을 해치지 않는 방향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바다에 좀 위해를 덜 가하는 그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좀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린 다이빙 안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막 무슨 봉그깅이라고 네네네. 있다는데 그게 뭐예요? 저희 활동명이 이제 봉그깅이라고 하는데 제주어에 줍다가 봉그다예요. 네, 그래서 이제 봉그깅 이렇게 재밌네요. 네,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네. 제주어 방언의 합성어. 네네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저희 자주 쓰고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 제주도 바다에서 해양 쓰레기 줍는 활동을 봉그깅이라고 많이 얘기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제주에 그냥 저는 물에 잘 안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네네.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다이빙을 하시면 물에도 들어가고 막 하니까 네. 그래서 뭐 그냥 되게 특이한 것들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그쵸.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요? 네.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섭다. 네, 이렇게 진짜 무섭다. 네, 의료 폐기물. 네. 이러면 물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바다 밖에서 더 많이 발견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위험하잖아요,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찔려가지고 병원에 가신 적도 있어요. 네.
처음 오신 분들도 제가 설명을 해요. 쓰레기 중에서 주사기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근데 다들 이제 후기로 소감을 얘기할 때 나는 진짜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 나와서 너무 충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충격적이다. 네, 그래서 이게 닫혀 있을 때는 전혀 이게 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뭔가 뭐 모양이 특이한 거라든지 네. 근데 이거 너무 끔찍한데요, 네. 진짜. 이게 무슨 이건 공포 영화 같아.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이게 뭔데요? 이거 플라스틱 돌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들이 조각들이 녹았다 굳었다 녹았다 굳었다 네. 하면서 이제 진짜 돌의 형태가 돼요. 진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해양 생물들이 아, 자라기 그러네요. 시작하거든요. 나중에는 이런 플라스틱 돌들이 진짜 돌을 뭔가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많이 발견되고 스티로폼도 좀 모래 해변처럼 이제 가득한 해변들이 계속 보이고 이건 진짜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큰 거 튀어나온다 막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되게 무서운 거가 보이구나. 네. 저는 이제 바다 속에 막 많이 들어가 보고 그러지는 못해서 네, 주로 네. 영상을 통해서 접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러면은 뭐 산호초에 네. 이렇게 고기들이 많고 네, 네, 이렇게 네, 네. 예쁜 것들을 좀 많이 봐왔고 네, 네. 아니면 생태계에 대한 다큐를 보거나 네, 하니까 네, 이제 네. 그런 모습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 네. 근데 실제 바다 속은 그런 느낌이에요? 몇몇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제주도 바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낀 거는 되게 많이 사막화가 진행이 됐고, 아 그래요? 네. 바다 사막화가 네, 진행되고 네, 네. 있다는 게 네. 조금 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50년 전에 해녀분들, 제주 해녀분들이 네. 바다에 들어갈 때를 설명을 들으면, 발목이 오는 데서부터 해조류들을 이렇게 헤치면서 들어갔고, 바다가 빼곡하게 해양 생물들이랑 아. 식물들이 있었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깊은 바다에 좀 들어가도 거의 해조류들이 많이 없고, 네, 뭐 발목부터는 해조류가 전혀 없고요. 네, 거의 이제 돌이랑 네. 물 이렇게만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물살이들이 살려면은 해조류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해조류들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류들도 많이 네, 이제 못 찾아오고 네. 서식을 못 하게 되죠. 네네네. 네. 바다 자체가 이제 사막처럼 황폐화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 활동을 워낙 되게 오래 해보셨는데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았을 것 같은데 네네네. 가장 뭔가 힘들었던 거는 엄청 심할 때는 쓰레기를 제가 줍는 순간 쓰레기가 몰려와요. 그게 보인다고요? 네, 그냥 이게 바다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게 보여요.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래는 수거를 한 장소는 깨끗해져야 되는데 다시 깨끗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실 수거를 엄청 많이 해도 다음 날이나 아니면 일주일 사이에 그대로 다시 쓰레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 같은 구성원들도 네. 참여하시는 건데 네. 그분들을 어떻게 막 동기를 어떻게 부여해 주죠? 그거 어떻게 그 마음을 네. 좀 다시 네. 일어서게 해주는 거 그런 거 약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네. 한번 주워보면은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까지 뭐 거의 1년에 160회 이렇게 활동을 네. 하는데 한 번도 다 주워서 나온 적이 없어요, 쓰레기를. 다른 분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 치우고 나온 쓰레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또 갈 수밖에 없고 와서 나라도 쓰레기를 줍는데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는 한 번도 주우시지 않으신 분을 줍게 만드는 게 어렵지 한 번 주우셨던 분들을 여러 번 줍게 하는 거는 되게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약간 사명감을 이제 받게 되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네, 하다 네, 보니까 네, 네. 보통 하실 때는 뭐 네. 몇 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네.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하실 때 네. 거의 그러니까 얼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작을 때는 한 50kg 정도. 그게 작을 때요? 네, 작을 때. 그리고 최근에 한 것 중에 제일 많았을 때는 444kg 정도. 네. 그리고 뭐 한 번 진짜 많이 할 때는 네. 1톤은 기본 진짜. 나와요. 1톤 조금 넘게.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 외적으로도 하시는 활동이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바다에서 활동하는 거는 바다가 허락을 해줘야지 할 수 있다 보니까 바다가 허락해주지 않을 때는 환경 교육 활동도 네. 하고 있고요. 바다에 유해를 가하는 쓰레기를 조사하는 데이터를 조사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 또 사실 저희가 수거하는 쓰레기들이 대부분 어쨌든 인간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자원 순환이나 좀 쓰레기를 좀 덜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 해서 뭐, 네, 쓰레기를 주우면은 뭐 음료 쿠폰을 드린다던가 아니면은 텀블러를 사용하시면 또 할인을 해드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캠페인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분명히 그 간혹 가다가 조금은 약간 다운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세요? 사실은 제가 그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고 나서 저 혼자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일찍 안 거예요. 왜냐면 네. 쓰레기 주울 때마다 깨끗해졌네 해서 다음날 오면은 그대로 아, 그대로. 네, 리셋이 돼 있으니까 아 진짜 너무 허무하다 허무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다고 우울하고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또 그거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네. 내가 오늘 쉬면 내일은 더 많이 쌓이고 그 다음 날은 그쵸. 더 많이 쌓일 텐데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약간 뭔가 먼 미래 아니면 너무 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바다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더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혼자 줍는 날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네. 점점 제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너 언제 가? 이러면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같이 가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제 친구가 또 와가지고 주워보니까 쓰레기 정말 많네. 나 테이크아웃 컵을 좀 덜 써야겠다. 물티슈 좀 덜 써야겠다. 이런 그쵸. 얘기들도 해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나 혼자 가지 않는구나. 같이 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또 많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뭐 5년 동안 하셨으니까 처음에 하셨던 것보다 지금은 약간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든지 그런 어떤 관점이나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제주도에 저희가 시작할 때 단체가 3개, 4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15개? 이렇게 많다.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우와. 개인적으로 주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시고 네.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사실 쓰레기 찾는 게 약간 어려워지는 전쟁 건가요? 같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날도 그건 있어요. 좀 좋은데요? 네네. 그래서 너무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자연이 약간 이 돌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배려하면은 정말 놀랍게 본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 걸 전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많지 않고 조금만 더 배려하면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을 좀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디프다 제주에서 이제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네.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이거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어떤 제도적인 변화, 네네. 예,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어떤 도움이 생기면 좋을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제일 좋은 네. 거는 해양 보호 구역을 늘리는 게 제일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보호 구역을 그쵸. 늘리면 우리가 얻는 게 훨씬 더 많아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양 보호 구역을 늘리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네. 같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이제 쓰레기를 좀 줄이는 거 그리고 자원 순환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제도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필요하군요. 네. 뭐 그러면 앞으로 갖고 있는 어떤 꿈이나 어떤 네. 궁극적인 목표, 그게 뭐 디프다 제주에서 꼭 이루고 싶은 거, 네. 그게 뭘까요? 사실 뭐 꿈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직장인데 직장을 잃는 게 꿈이죠. 예. 더 네. 이상 이제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 그쵸.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안 될 수 있으니까 제일 뭔가 목표하는 바는 50년 전에 그 해녀분들이 들어갔던 바다를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지금 제가 보는 이쁜 바다도 저희 후세대 친구들은 못 볼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바다라도 지키는 것? 그게 좀 목표인 것 같고, 그걸 위해서 활동을 지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요즘에 이제 해양보호구역 서명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서명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저희가 링크 여기 밑에 네, 바에다가 넣는 걸로 하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네. 이런 게 진짜 정말 진짜 필요합니다. 바다에 가면은 네. 제주도에도 섬들은 보호구역이거든요. 아예 달라요 생태가. 어. 네, 거기에 가면 산호도 있고 물고기도 많고 해조류도 많고 진짜 아예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네.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해양 보호 구역이 추가로 생기는 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린터뷰 시즌2의 첫 편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해양 쓰레기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일단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나서서 직접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모여서 힘을 합치고 좀 제도적인 어떤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신경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또한 다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환경을, 자연을 좀 지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그린터뷰에서 뵙겠습니다. 바이!